오늘은 SIoT 해커톤에 참가 신청을 하신 분들을 위한 바이아 특강입니다. 네, 해커톤에 참가 신청을 하셨는데 아직 바이아에 대한 경험이 없으셔서 바이아에 대한 사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 제공을 하기 위한 특강이고요. 바이아를 이용을 하여서 머신러닝을 어떻게 분석을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 오늘 교육에서 사용하게 될 분석 데이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바이아 안에서 데이터의 간단한 시각화와 모델링을 하기 위한 개념, 네 번째는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개념적인 부분들을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S 바이아라고 하게 되면 바이아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도 만약에 세스를 사용을 해보셨다면 버전 9을 사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버전 9에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코딩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버전 9의 엔진은 베이스 엔진입니다. 버전 9과 비교했을 때 세스 바이아는 카스 엔진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카스 엔진은 클라우드 어널리틱 서비스라고 하는 엔진이고요. 일단 그에 앞서서 세스 바이아라고 하는 부분은 인메모리 기반의 플랫폼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인메모리 기반의 플랫폼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데이터의 준비에서부터 탐색, 모델링, 머신러닝, 또 스코어링까지 어떤 최종적으로는 모델링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경험해 보실 수 있고 그에 덧붙여서 모델 매니저를 통해서 모델을 구성한다든지 모델 옵스 부분까지도 다 커버하는 부분입니다. 머신러닝 쪽은 이러한 부분이지만 추가적으로 텍스트 분석이라든지 포캐스팅 쪽에 대한 또는 이미지 분석들도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세션에서는 주로 머신러닝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아의 구성 요소를 좀 개략적인 구성 요소를 보시게 되면은 카스라고 하는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 엔진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위에 세스의 스튜디오라고 하는 부분은 통합 프로그래밍 환경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버전 9이나 이지에서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 세스 스튜디오에서 그대로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비주얼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VA라고 해서 비주얼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본적인 시각화에서 조금 레벨이 높은 다양한 리포팅 툴 또는 시각화 탐색들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또 VS라고 해서 비주얼 스태티스틱스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통계적인 기반에 가미된 모델을 생성한다든지 모델을 비교한다든지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바이아 안에서 VDMML이라고 하게 되면은 VDMML은 비주얼 데이터 마이닝 앤 머신러닝의 약자이고요.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머신러닝 알고리즘, 굉장히 고급 통계 작업 분석 또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석 기능, 스코어링 기능까지를 제공을 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여러분들이 바이아를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스 코리아의 홈페이지에 있는 바이아 무료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바이아 트라이얼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라이얼에 대한 사용법은 저희가 별도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다큐멘트를 같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데이터입니다. 이 분석 데이터는 해커톤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경진대회를 하실 때 사용하시는 데이터는 아니고요. 이 데이터는 오늘 VDMML에 대한 기능을 설명드리기 위한 샘플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스를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하셨던 분들은 익숙하실 데이터인데요. HMEQ 데이터는 은행 고객에 대한 데이터, 은행 쪽에 있는 데이터고요. 은행 고객의 어떤 데모그래픽적인 속성이라든지 또는 트랜잭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샘플 데이터입니다. HMEQ에서의 타겟은 bed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을 할 예정이며 이 bed라고 하는 변수는 바이너리 형태입니다. 바이너리로 신용상태가 0, 1. 실제로 bed라는 타겟은 0과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0에서는 신용상태가 좋은, 1이라고 하면 신용상태 나쁘다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바이너리 타겟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인풋 변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인풋 변수 안에는 노미널 변수와 인터벌 변수들이 같이 존재하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VDMML에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HMEQ라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신용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예측 값을 만들어 보는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시각화와 그다음에 시각적인 고급 분석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DMML로 넘어가기 전에 바이아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VA와 VS를 메뉴를 이제 접하시게 될 텐데요. VA에서는 기본적인 분석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도 있긴 하지만 탐색이라든지 리포트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데이터를 끌어다 놓기만 해도 기본적으로 탐색을 해볼 수 있고 간단한 리포트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기능이고요. 비주얼 스태티스틱스 같은 경우는 VA보다는 조금 더 고급적인 통계적인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모형, 분석 모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전통적인 모형, 그다음에 클러스터링 분석 정도, 의사결정 트리 정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사용된 모델들을 가지고 모델 비교, 평가를 또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이제 머신러닝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커톤에서 궁극적으로 사용하시게 되는 거는 머신러닝을 이제 수행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VDMML을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좌측에 있는 비주얼 모델링과 이제 비주얼 파이프라인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앞에서 보셨던 VA나 VS에서 특히 VS에서 간단한 모델링을 에 대한 프로토타이핑을 할 때 비주얼 모델링을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비주얼 모델링에서는 VA 환경에서의 간단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퀵하게 프로토타이핑을 해본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VDMML 파이프라인에서는 분석 모델링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 플로우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고요. 가져온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전처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 이런 파트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알고리즘들을 또 결합한 또 앙상블 모형도 만들어 볼 수 있고 위에서 만들었던 시도했던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모델을 비교하고 스코어링 단계까지를 네, 보시는 것처럼 코딩하지 않고도 기존에 있는 노드들을 클릭 연결하여서 어떤 분석의 큰 흐름들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VDMML을 사용할 때 좀 장점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VDMML에서 머신러닝을 하려고 할 때 데이터를 끌어다 놓고 이제 분석가가 어떤 단계부터 해야 될지 이제 좀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템플릿을 활용하여서 분석을 이제 시도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스 파이프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바이아를 여러분들이 접속하기만 하셔도 바이아를 설치를 하기만 하셔도 기본적인 템플릿들이 제공이 됩니다. 다만 템플릿들은 여기 타겟 레벨에 따라서 또는 분석 수준에 따라서 템플릿이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데이터가 바이너리 타겟인지 인터벌 타겟인지에 따라서 타겟을 정하시면 되고요. 또 그때 분석 수준이 어떤지 분석 수준에 따라서 기본, 중간, 고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동 조율이라고 해서 오토 튜닝을 포함할지 말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템플릿을 사용하실 수 있고 또는 사용자 템플릿을 하게 되면 분석가가 직접 이러한 노드들을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동 조율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동 조율, 오토 튜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오토 튜닝이라고 하는 부분은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튜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알고리즘 또는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각각의 알고리즘들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의 파라미터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분석가들은
하나의 알고리즘을 돌린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변경을 하는 과정들을 시뮬레이션을 많이 거치게 되면서 그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관건이 될 수가 있는데요. VDMML에서는 이 오토 튜닝, 자동 조율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각각의 알고리즘별로 하이퍼 파라미터의 초기값, 상한, 하한 이렇게 값들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의 알고리즘 파라미터 값들을 찾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보다 쉽게 분석가가 오토 튜닝 기능을 활용하여서 굉장히 성능이 좋은 모델을 찾아내는 방법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제 결과에 대한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각각의 알고리즘의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모델의 해석력에 대한 다양한 옵션들을 클릭을 함으로써 각각 그래프들을 손쉽게 결과로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PD, ICE, 라인 또는 쉐밸류 각각의 버전들이 올라감에 따라 최신 알고리즘들을 최신 모델 해석력 그래프들을 추가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도 옵션에 선택하심으로써 결과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머신러닝을 실행을 하실 때 다양한 템플릿이라든지 오토 튜닝을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분석가가 각각의 사용자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직접 노드를 만들어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VDMM에서 제공하는 노드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VDML에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노드로 크게 이제 4가지로는 데이터 마이닝을 사전 처리, 데이터 마이닝 사전 처리라고 해서 이 부분은 마이닝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겠죠. 결집값 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옵저베이션에 대한 군집화 또는 변수에 대한 군집화를 한다든지 각각의 변수에 대한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변환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피처 추출하게 되면은 이제 PCA 방법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사전 처리에서 다양한 어떤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차원 축소라든지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메인 알고리즘이죠. 여러 가지 지도학습 알고리즘들이 이제 버전이 올라감에 따라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학습 부분이 있고요. 네, 사후 처리에서는 앞서서 보셨던 지도학습을 알고리즘들을 좀 연결해서 여러 개 복수개의 알고리즘을 연결하는 앙상블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기타라고 하는 부분에는 중간중간에 어떤 세스 코드에 대한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세스 코드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 뭐 데이터를 저장한다든지 탐색한다든지 오픈소스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스코어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쉽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VDMML에서 전반적으로 머신러닝을 수행하기 위한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뒤에서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우선 프로젝트를 생성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분석을 위한 어떤 하나의 컨테이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프로젝트 생성을 통해서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분할을 파티션으로 할 수도 있고 각각의 변수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또는 레벨을 설정해주고 뭐 변수를 변환하는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링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절차가 다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각각의 파이프라인들을 직접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파이프라인을 사용자가 직접 하나하나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템플릿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오토 파이프라인 서치라는 것들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서 다양한 마이닝 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들고 비교를 해보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각각의 파이프라인에서의 파이프라인들의 비교를 통해서 챔피언 모델을 선정하고 또 스코어 코드 스코링을 해보고 또는 스코어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또는 홀드아웃 데이터를 스코링 해본다든지 네 그리고 뭐 REST API를 이용을 해서 모델에 적용을 한다든지 이러한 모델 적용하기 전까지의 전체적인 마지막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네, VDML에서는 이제 코딩하지 않고도 기존에 있는 노드들을 활용을 하여서 모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분석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HMEQ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실습하는 실습하는 내용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